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3시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앞으로 50분간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함께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오신 2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직접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라든지 매수 또 청산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약 50분 후에 저희가 방송 끝난 직후에 전문가님이 직접 종목명과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여기 제 우측 하단에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휴대폰에 깔려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에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약 50분 후 방송이 끝난 직후에 종목,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종목명 정확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장 키워드를 딱 하나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반전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지수의 반전이 있었죠. 지금은 더 이것보다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렇게 상승했다 다시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다 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전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전, 유가의 반전이 있었죠. 유가가 이렇게 천장을 찍었지만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 하루 만에 무려 5.53%나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정유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유가가 치솟았고 그리고 감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유가도 반전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반전, 테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잘 가던 이 정유주들 앞서 말씀드린 유가 관련해서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도 요즘에 연일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반대로 요즘에 가지 못했던 뭐 임플란트라든지 5G 그리고 대표적인 리오프닝주죠.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오늘 하루.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던 지수도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다시 반전하면서 상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여기 자리해 주셔서 시장에 대한 분석도 정확하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고 수급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나홀로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홀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렇게 개별 테마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2가지 테마를 공략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사실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금리 인상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최근에 리튬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인지 또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번 주 보시면 월요일은 정말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죠. 지수 상황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양지수 모두 2% 넘게 빠졌고 화요일에는 정말 그래도 흐름이 반전이 됐죠. 2% 넘는 상승 보여줬고 오늘도 역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사흘째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지수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도 이 흐름이 이어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의 가장 핫했던 테마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유가 관련주, 유가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전, 수소, 방산 관련 테마가 굉장히 잘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2차 전지, 태양광,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
다음 주죠. 9월 8일 우리 시간으로 9월 8일 새벽 2시에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슈가 있어주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최근에 상승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오를지 저희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지난 방송들에서는 저희가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수익 보여드렸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종목 두 가지 모두 합쳐서 약 27%가량 수익률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신고가 딱지 2개나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유일 로보틱스. 딱 봐도 로봇 관련주죠. 그리고 1승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 종목이었는데 두 종목 모두 공략 이후에 신고가가 이렇게 터져주면서 신고가 딱지 붙어 있죠. 그리고 1승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요. 보시면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그리면서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면서 바로 8월 24일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1승 상한가와 신고가 연일 기록을 하면서 총 수익률 76.5%.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게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76.5% 수익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유일 로보틱스 역시 신고가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테마 공략을 해주셨고 로봇 관련주로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면서 큰 상승 나와줬고 자, 8월 31일이죠.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저희 전문가님께서만 공략해 주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노란톡방 문이 약 5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주셔야지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카메라 화면을 여기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고 저희가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제시해드리는 종목명 그대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좀 브리핑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시장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손절해야 되나? 같은 테마주인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그리고 뭐 왜 올랐던 게 또 오르지?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왜 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왜 저 종목은 왜 오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대장주인 줄 알고 샀는데 왜 내 건 안 가는 거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궁금하셨죠? 이런 부분들 저희 방송에서도 정확하게 짚어드리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렇게 항상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뭐 리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대장주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일매일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님 표정 자신 있어 하는 표정 보이시죠? 그리고 방송에서도 역시 이런 같은 대장주 분석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정확하게 저희가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는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인데 노란톡방에서는 이렇게 언제 매수하시고 언제 매도하셔라 비중은 어느 정도가 좋겠다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니까요. 노란톡방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방송 보시면서 꼭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만 공략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한 타점 제시해드린 종목들로만도 이렇게 최근 많은 수익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레드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노란톡방문 열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시는 종목 첫 번째,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를 끌어내려라 라고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죠. 이런 부분들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리 인상 발언이 있고 나서 이 오늘의 공략주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금리 인상 발언이 있고 나서 월요일에 사실 시장 2% 넘게 빠졌던 날인데 이 종목은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있을 때 공략해 보시면 좋을 종목 첫 번째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리튬 가격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리튬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에 관한 수혜주 대장주로 공략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잠시 후에 모셔볼 테니까요. 대왕 QR코드 지금 띄워드리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테마주의 시선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정말 행운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단 1시간만 하는 방송인데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는 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살짝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한 주 동안 뵐 수가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우리 아나운서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너무 잘 지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게 코로나가 처음에는 이게 좀 아팠다가 후유증이 더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후유증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누웠는데 저번 주에 우선 방송을 잘 마무리해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방송 제목 그대로 테마주의 시선입니다. 시장이 좋던 간에 시장이 안 좋던 간에 테마만 흐르고 좋다고 하면은 그 테마 종목들은 다 상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시장이 상승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락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상승은 그동안의 시장이 몇 번, 3번 정도, 4번 정도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상승은 기술적 반등, 즉 반반 매수세로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4번, 5번 떨어져야 반반 매수세로 시장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상승한다는 거는 약간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주식 방송에서 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고 얘기해야지 시장에 뭐 떨어진다고? 이거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주말 동안 해석을 하고 이제까지 시장을 해석을 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 연준에서 금리 인상 계획이 4번, 5번이 더 남아 있어요. 이번 년에. 그러면은 그 4번, 5번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때마다 환율은 올라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량주가 투심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뭐가 올라간다? 인버스들이 올라갑니다. 인버스들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바이오가 지금 개별 장세요, 개별 호재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고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 그다음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닌 그동안의 낙폭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인 것뿐 그 안에서 이슈로 인해 가지고 호가고 부가고 상승되는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굳이 뭐 앞으로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예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다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지만 그동안 엄청나게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수한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사실. 안 선생님, 지금 네.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한다고 하여도 네. 그동안의 시장 낙폭이 더 컸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근데 낙폭이 4번, 5번 있다가 다음날
갑자기 상승이 됐어. 네. 근데 윗골이 달고 빠져. 맞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늘 빨간 불이다. 오늘 저녁 후가고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계좌를 보시면 아유 시장은 빨간데 내 계좌는 왜 파랑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은 테마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재무나 아무리 재무가 좋고 2차적으로 산업이 좋아도 뭐합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환율 수혜주, 그다음에 금리 수혜주, 그다음에 채권 추심 이 세 가지 섹터를 가지고 왔어요.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 품절주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품절주. 말 그대로 요즘 품절주에 뭐가 있습니까? 무상증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상증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품절주 뭐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환율 수혜주가 있어요. 환율 수혜주가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환율 수혜주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주의 시선 섹터 첫 번째는 금리 수혜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죠. 두 번째는 환율 수혜주. 그다음에 금리 환율이 올라가면은 뭐가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채권 출신 관련주도 올라가겠죠. 이 세 가지 세트가 같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시청 바로 1시간 동안 재밌게 방송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방송명처럼 테마주의 시선 가는 테마주들은 잘 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좋은 테마들만 정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정확한 종목명이나 매수 매도가 같은 것들은 제시를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란톡방문 앞으로 약 35분 정도밖에 열려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만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죠. 여기 여러분들 휴대폰에 깔려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이 끝나는 약 33분 정도 후에 정확한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저는 지금 이틀 연속 그래도 우리 시장 상승하고 있어서 기분이 좀 좋은 상태였는데 이게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환율이 너무나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의 투심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거 특히나 시가총액 1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정말 압도적인 1위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근데 삼성전자가 또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요, 전문가님. 수출 기업은 또 환율이 오르면은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환율이 오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나요? 아니 그거는 어차피 환율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제일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은 환차이 때문에서도 삼성전자 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락인 거지 삼성이. 네. 삼성이 무슨 악재가 있어서 기업들이 무슨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반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환율이 몇 찍었습니까? 1350 찍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최고치 찍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수출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중심이잖아요, 경제가. 네. 그럼 달러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역이 환율이 올라가는데 내가 어제는 100원에 물건을 매입했는데 외국에서 환율이 올라가지고 150원에 매입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환율 수의 그 수출이 되는 외국에서 수출이 되는 물자들이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추후 나중에 환율로 인해서 반도체든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리바튬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리튬 뭐 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배터리 소재주들 그게 환율 수혜주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엄청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요. 테마 반도체. 잘만 이게 우리가 테마 잘만 구르면은 이게 상승돼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얘들 첫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뿅.
뿅. 자, 환율 수혜주 채권 추심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가해진 환율 수혜주입니다. 자, 그동안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은 은행 말 그대로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채권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라고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렇죠? 저번 주 잭스 호일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는 무조건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증시가 저 말 한마디에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가 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무슨 그때 워터파크가 아니고 해수욕장인 줄 알았어요. 온통 다 파란색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과연 연준에서 다음 달에 빅 스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울트라 스텝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발언이 나올 것으로 우려감에 시장이 하락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자이언트 스텝으로 된다고 하면은 더 강도가 높죠. 네. 그렇죠? 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먼저 우려했기 때문에 환율은 1,351원이라는 최고치를 찍었어요. 오늘 8월 30일 9시 12분 날짜로 해가지고 환율이 1,352원까지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는 추후적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왜? 환율이 맨날 주가도 맨날 오를 수가 없는 것처럼 맨날 떨어지고 환율도 맨날 오를 수가 없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재차 상승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핵심은 여기서부터예요. 환율이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 옆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 기준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어떻게 보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PD님 이 화면만 확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 사진을 보시도록 할게요. 향후 10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에 3.75,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4.25 기준금리가 인상이 전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제 환율이 이제 1,350원을 찍었는데 앞으로 또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 그러면 환율은 무조건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 FOMC 연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 따라 가지고 기준금리는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지금 1,352원이 더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재수혜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릴 게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정반대로 아나운서님 네. 또 뭐가 상승하겠죠? 기준금리가 환율, 상승하면은? 금리? 이자? 그렇지. 이자가 상승되고 환율도 상승하죠. 네. 그러면은 환율 수혜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 예전에는 우리가 기준금리 관련주가 은행이 하는 게 기준금리원만 상승되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연준에서도 계획이 많잖아요. 금리 인상을 올릴게. 네. 그러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왜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뿅.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아나운서님 이따 티키타카 할 때 한번 잘 맞춰 보세요. 네. 자, 채권 추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환율 수혜주에다가 금리 인상 수혜주에다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는 우량은행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한테 더 검토를 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서는 말 그대로 대출 상품 이자가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돈은 빌리고 싶은데 금리는 비싸. 하지만 돈을 빌려야 돼. 이러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소형 은행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향후 더 올라가야 돼. 금리가 향후 더 올라가야 하고 환율도 올라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말 그대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환금은 반환을 못 해요. 원금도 반환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2금융권에서 어디에 넘기겠습니까? 채권단한테 넘깁니다. 채권단한테.
그래서 이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자 옆에 글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자 상승 시 자영업자들한테는 높은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환율은 금리에 의해서 환율이 상승되면서 기업들이 무역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 우리 개인 사람들만 은행 채권단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도 채권단에 넘어갑니다. 채권 출심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높은 금리로 인해 가지고 제2금융권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반납을 못하면은 말 그대로 이 기업들도 채권 출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기업들이 산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말 그대로 돈은 못 갚았다 이 우려감에 하락이 되고 워낙 이자를 반환을 했다 하면은 그 부가시성 해소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요 기업들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환율에 따라 가지고 금리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채권 출신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높아진 금리하고 높아진 환율에 의해서 개인들하고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큽니다. 빌린 돈은 제때 못 갚죠. 그러면 개인하고 기업은 돈은 빌린 은행에서 채권 출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채권 출심은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향후 전망에서 기대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이 51주 최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1주 최저가가 얼마 안 남았고 이 종목은 53주, 54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향후 올라갈 것이고 기준금리로 인해서 환율은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환율에 의해 가지고 모든 기업들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이자를 내는데 그 나중에 추후적으로 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채권 출신 쪽으로 기업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실한 회사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채권 출신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옆에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다 저 목록은 말 그대로 금리, 환율에 의한 채권 출신 대장 관련주들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 목록은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뭐 연준에서도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올리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요, 은행에서는 이자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이자가 높아지면요, 내가 어떤 돈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 돈을 갚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을 제때 갚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럴 때 이 기업이요, 이제 돈을 대신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종목을 오늘 준비를 해왔고 채권 출신 관련주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대신해서 받아내면 그 부분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떼어내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기업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종목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오셨고요. 지금 옆에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결정적인 힌트로 자, 이 중에서 저희 정답 오늘 숨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데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지금 이 네 가지만 봐서는 사실 어떤 종목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 제가 목록을 잘 가지고 왔네요. 네. 자, 옆에 뜬 거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금리 인상에 가해졌던 환율 수혜 대장주. 자, 이 목록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 종목 중에서 네 개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는 뭡니까? 반도체죠. SFA 반도체. 말 그대로 반도체 역시 반도체를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죠. 그럼 수출을 해와야 하고. 근데 환율이 높기 때문에 무역에서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환율이 높아지면은 말 그대로 환율 수혜주도 반도체가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즈커프 같은 경우는 대출 관련주죠. 대출 관련주인데 이 대출 관련주에서도 환율 수혜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들 역시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 무역 적자에 물건을 갖고 와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위즈코프 갖고 왔고, 세 번째 고효신용정보. 고효신용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채권 출시 1위 업체입니다. 중소은행, 그다음에 대기업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상환을 못 받은 기업들, 그다음에 개인들을 넘기는 게 이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신용평가 정보를 계속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채권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자 장사를 하는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이 되면은 말 그대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사람들이 수월하기 때문에 제일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주은행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율,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혜받는 은행,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이자 높아진 금리 때문에 돈을 못 갚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채권 출시. 이 네 가지 모멘텀 한꺼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모멘텀 한꺼번에 있는 종목 이 중에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뭐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반도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뭐 수출에 뭐 강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셨던 채권 추심이랑은 사실은 좀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일단 채권 추심 그렇게 이제 나오면은 정리가 되면은 채권 추심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테마하는 게 재밌잖아. 네. 테마하는 게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환율도 올라가겠다. 은행도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갚으면은 채권 추심으로도 테마 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오늘은 예드 전문가가 2차 전지 관련주였다가 갑자기 1시간 후에 이 2차 전지 종목이 다른 테마하고 엮이면서 채권 추심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주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테마가 순환이 되면서 계속 짬뽕이 되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짬뽕.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의 시선이잖아. 아, 그러네요. 역시 그렇지? 전문가님 정말 테마에 대한 정확한 이런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 레드 전문가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뭐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이런 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에요. 위즈코프, 지금 비번 위즈코프라고 돼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 제주은행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은행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 사실은 모두 다 수혜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고요. 그 종목 여러분들 뭐 예측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한 종목명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이 끝난 직후에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받아가시는 가장 쉬운 방법,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휴대폰에 깔려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우측 하단 여기 네모난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약 20분도 남지 않았네요. 20분 정도 후에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전문가님이 좀 말씀하시는 동안 사실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제가 위즈코프를 또 봤어요. 근데 위즈코프는 제가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트를 보니까 흐름이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하락하고 있는 그런. 왜냐면은 그거 위즈코프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우리 피디님 죄송하지만 위즈코프 차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위즈코프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위즈코프가 말 그대로 이 횡보가 엄청나게 강해요. 네. 그러네요. 횡보가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횡보가 강한데 이 사람들 기다리다가 죽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 거의 그냥 멈춰 있어요. 저거 보세요. 네. 저거 보십시오. 어이구, 저거 보십시오. 저게 무슨 꼬리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아이고, 지금 보면 벌써 충격이네요. 저거 어떻게 기다요, 저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네. 위즈코프는 횡보가 엄청나게 강해요. 횡보가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네. 진짜 용의 꼬리입니다. 용의 꼬리.
근데 여기에 맞춰서 위즈코프는 말 그대로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즈코프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위즈코프 저렇게 횡보가 저렇게 긴 걸 제가 갖고 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즈코프는 아닙니다. 제가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가 또 차트를 보면서 위즈코프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제주은행이 아닐까. 왜냐? 일단 은행 관련주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 수요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차트를 한 번 더 봤어요. 제주은행 차트를 보니까 지금 살짝 가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신호가 아닐까. 제주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상승이 기대되는. 저는 사실 은행 관련주들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은행, 그다음에 푸윤저축은행이 있잖아요. 네. 푸윤저축은행이 있고 제주은행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은행들 특징이 뭡니까? 제2 중소형 은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대형 은행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리에 대해서 이자 돈 빌려주는 거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제2금융권. 네. 그렇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 그다음에 제주은행이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차트 보이시죠? 한번 최근에 잭슨 파워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은행 관련주 제주은행이 한번 상승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횡보 형식으로 가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 수혜로 인해 가지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종목이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 제주은행은 앞으로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왜? 앞으로 향후 금리 오를 계획이 6번에서 7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1주 최저가가 제주은행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볼 때는 테마주 시장을 볼 때는 금리 수혜주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환율은 안 돼요. 그럼 아닌가요? 저 왜냐하면 아까 채권 추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테마가 제주은행이 채권 추심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테마가 은행이 있잖아. 네. 은행이 있고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은 채권단으로 넘기잖아. 은행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채권 추심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은행한테 수수료 받을 거니까.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테니까 이 사람한테 수수료 낮춰.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추심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금리 인상 수혜주는 맞습니다. 맞지만 환율 그다음에 채권 추심으로는 연관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거 맞구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보기 중에 A랑 이제 D는 제껴졌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은행 관련주가 뭐 금리 인상의 수혜주이긴 하지만 또 환율의 수혜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주은행 같은 종목도 금리 인상에는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52주 신고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의 종목은 더 좋은 겁니다.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뭐 환율 상승의 수혜를 또 한 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뭐 큰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지금 몇 달째 너무나도 지루하고 괴롭게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지금 6번, 7번이나 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은 안 좋더라도 그래도 금리 인상에 이 종목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가끔 이렇게 지수가 올라줄 때도 내 종목은 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거기에 지금 금리 인상, 금리가 오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더 이상 망설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이 종목을 받아가는 방법 여기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원래 깔려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여기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 독방 안으로 오실 수가 있고요.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분 뒤에는 문이 닫힐 거예요. 그 전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난 직후에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올려드릴 저 종목명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종목명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매수가 언제 청산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종목이 사실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종목에 너무 꽂혀가지고 설명이 길어졌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테마 현식을 좀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러네요. 뭐 수익만 나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재밌게 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주식 하나에 얼마나 많은데요. 재밌게 해야지. 그쵸?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뿅! 리튬 수혜주입니다. 오. 요즘 최근에 전기차가 계속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전기차가 수요가 확대가 되고는 있는데 근데 전기차는 부품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말 그대로 배터리가 말 그대로 전기차의 삶으로 따지자면은 뇌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 생명은 말 그대로 배터리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배터리 충전해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리튬, 그다음에 폐배터리 수혜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모멘텀을 갖고 왔는데 최근에 리튬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최근에 폐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폐배터리, 그다음에 리튬에 의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배터리가 왜 계속 부각이 될까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님, 네. 왜 폐배터리가 요즘 부각이 자꾸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폐배터리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커지는데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는 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기차 수요는 계속 급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요가 급증이 되는데 리튬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이제 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되는데 리튬 가격은 무조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튬 가격이 높아지면서 리튬이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우려감이 된다 하면은 뭐가 수혜보겠어요? 배터리. 그렇지. 폐배터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리튬이 가격이 높아진다. 그래서 리튬이 수요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말 그대로 폐배터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튬 관련주가 상승되는 것보다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스 같은 경우도 가스가 높아지니까 말 그대로 가스가 계속 최고치 올라가지 않을까? 그 우려감에 가스 관련주가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가스관이 뭐 가스가 떨어진다고 해서 가스관 관련주들이 상승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전기차에 필요한 거는 리튬인데 리튬이 없을 시에는 폐배터리가 반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고물가가 폐배터리로 인한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죠. 세비캠이 어제도 27% 올라가고 오늘도 비록 윗골이 달고 빠졌지만 7% 이상 올라가다가 빠졌지만은 세비캠이 고물가에 의해서 5배 이상 올라갔어요. 이 회사는 폐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계속 관련주로 2차 전지로 상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성희하이텍. 성희하이텍 중심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리해드릴 때 폐배터리의 세비캡, 성희하이텍, 이지투링, MPC, 영화테크, 웨크한테, 파워유지스, 유이에너토크, 대부망네틱. 저거 분명히 제가 일주일 전에 다 알려드린 겁니다. 맞아요. 일주일 전에 다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승에 나오면서 세비캠이 제일 큰 수혜주로 고물가에 의해서 5배가 올랐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뭔가요? 폐배터리가 네. 말 그대로 2차 전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폐배터리에 필요한 원료도 필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전기차 확산에 의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가 되고 리튬 가격은 무조건 상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폐배터리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캠이 그렇게 고물가 치고 올라가지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리튬하고 폐배터리에 필요한 부품은 아무 원료가 없이 만듭니까? 땅을 파서 흙으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전기차에는 양극재가 필요해요. 양극재가.
네. 지금 중국은 솔직히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는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광물 자원이에요. 광물 자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중국은 2차 전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품은 대줄 수밖에 없고 중국이 만약에 공급이 어렵다고 하면 그 우려감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검은색 가루가 보이실 겁니다. 저거는 말 그대로 이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의 특징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양극재에 필요한 원료이고 저 원료는 무조건 중국에서 저 원료로 인해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극재가 리튬하고 같이 혼합이 돼 가지고 전기차에 들어가죠. 근데 리튬이 가격이 상승되면은 저 원료에 대해서도 그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고 잘 생각하세요.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반전이죠. 네. 저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네. 2차 전지에 필요한 양극재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이 종목은 왜 갖고 온 거야? 왜 이렇게 갖고 얘기하는 오셨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방송 제목처럼 뭐다? 테마주의 시선이죠. 네. 그렇죠? 자,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소재로 만드는 제형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제형택에 투자로 있는 회사가 제가 오늘 갖고 온 관심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제형택이라는 회사가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소재를 만드는데 그 소재에 투자한 회사라는 거지. 그러면 이 회사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필요한 리튬에 필요한 그 원료를 만들고 제조로 수입을 하는 제형택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참여, 말 그대로 창투사 관련주나 마찬가지한 거죠. 2차 전지에 창투사하고 했다고 해요. 뭐 대성차투냐, 말 그대로 아주 아이비 투자냐,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거 아니니 김치국 안 마셔도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제형택, 말 그대로 투자 참여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전기차가 계속 앞으로 급증할 때마다 리튬 수요미 급증으로 인해서 폐배터리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요. 사실 배터리의 원료, 대표적인 원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리튬 가격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 중에 리튬이 제일 비싸졌다고 해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이렇게 치솟기 때문에 우리는 리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너무나도 궁금한데 사실 차트만 봐서는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보기 중에서 또 한번 추려보고자 한번 찾아봤더니요, 전문가님.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보기 중에서 사실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은 오늘 너무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또 공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 종목이 하는 게 말 그대로 사실 요즘은 저거 고점이야.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안 샀다가는 네. 무조건 또 올라가요. 맞아요. 그 때문에 맞아요. 후회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무섭다는 거예요. 네. 한편은 테마로 인해서 하락되는 것도 있지만 타점만 잘 맞춰서 이슈에 맞춰서 진입만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방송 시간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리튬은 최고가 경신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반사 이후가 폐배터리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유일 에너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PC가 있고 세 번째 영화금속이 있고 네 번째 코스모신도 되어 있습니다. 저 네 가지 섹터는 특징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입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 중에서 대장주가 있어요. 대장주가 있고 그다음에 제2차 양극재 만드는 제형택에 투자 참여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주는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뭐 너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대장주로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 정확하게 도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이 종목 공개가 될 시간이 약 1분도 남지 않았고요. 노란톡방문 계속해서 열어드리는 동안 마지막 기회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